상호 간의 신뢰가 없으면 참다운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은 청년 시절 혈혈단신 맨주먹으로 서울에 올라와 부두 막노동을 하고 쌀 배달을 하는 등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쌀 배달을 하면서 주인의 신임을 얻어 쌀가게 주인이 되었고 자동차 공업사를 차려 훗날 현대그룹을 창업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보증수표로 통할 만큼 사람들에게는 신뢰에 있어서 신화와 같은 존재였다. 이렇듯 인간관계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신뢰는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게 하고 매듭짓게 하는 믿음의 벨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 모든 관계는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 이에 대해 스위스 작가 아미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뢰는 유리거울 같은 것이다.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옳은 말이다. 신뢰는 유리거울과 같은 것이기에 매사에 있어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뢰는 믿음의 보증수표다. 신뢰를 지키면 모든 것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작시성반이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사자성어로 무슨 일이든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는 일은 어렵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바른 지적이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땐 망설여지게 된다. 이 일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일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이다. 그러나 이런 마음에 계속 갇히게 된다면 그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고 시작한다고 해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걱정은 뒤로 물리고 열정을 다해 그 일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왜 그럴까?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시작이 좋은데 어떻게 끝이 안 좋을 수 있는지를. 끝이 안 좋을 때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가령 시작을 하면서도 일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최선을 다해 열정을 바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분 좋게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은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끝을 잘 마치고 싶다면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열정을 다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행복은 큰 것에 있고 많은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많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크고 많은 것은 행복하게 한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행복이란 상황에 따라 늘 변하기 마련이다. 행복을 자주 느끼고 싶다면 작고 적은 것에서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수시로 행복을 느끼게 됨으로써 더 많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남에게 행복을 베푸는 일에 열정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베풀다 보면 자신은 더 큰 행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독일의 시인인 글라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을 복되게 하면 자신은 한층 더 행복해진다. 글라임의 말에서 보듯 남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면 자신이 느끼는 행복은 배가 된다.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랑보다 더 행복하듯 행복 또한 베품 속에서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행복은 작고 적은 것에서 찾아라. 그래야 더 많은 행복을 느낌으로써 오래 행복할 수 있다. 일일삼성이란 말이 있다.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이다. 이 말이 생긴 유래는 다음과 같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자기 반성을 잘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나는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계획하고 정성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귀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지 못했는가를 살피는 일에 힘쓴다. 그가 훌륭한 학자가 된 데에는 자기 반성에서 오는 성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할까? 우리는 증자처럼 할 수 없어도 자신이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충분히 살필 수 있다.
오늘 잘한 일은 무엇이며 잘못한 일은 무엇인가를 살핌으로써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잘못한 일은 깊이 반성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을 살피지 않거나 게을리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으로 살아갈 기회를 잃게 된다. 자신을 살피는 일은 곧 스스로를 위한 참 길을 찾는 일이다. 자신을 살피는 일에 힘쓰는 자는 자신을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 사람이 돈을 따르지 말고 돈이 사람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 돈을 벌려면 일해야 한다는 일종의 돈 버는 원리랄까? 아무튼 돈은 억지로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이런 보편적 진리를 떠나 새로운 해석을 내린다. 돈이란 우리들 마음이 평온하고 기쁨으로 차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도 떳떳하고 즐거울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돈은 평온과 기쁨,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즐거울 때 오는 값진 가치성을 지닌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돈을 우주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라는 것이다. 이처럼 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돈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 또한 그에 맞는 가치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돈을 단지 돈으로 보지 마라. 돈은 우주의 흐름, 에너지 흐름의 가치성을 지닌 존재로 볼 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삶을 살면서 가장 뚜렷하게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다. 사람들의 성품은 다양한 얼굴만큼이나 다양하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었던 것도 도로 빼앗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또 자신이 한 말은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아나무인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간관계를 파면시키는 사람도 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갖기 바란다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자기 혼자만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많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할 때,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때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주체는 사랑과 관심이다.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좌절한다면 실패는 고통이 될 뿐이다. 그러나 실패를 좀 더 분발하라는 인생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달디단 기쁨의 열매가 된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사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 어떤 정치가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다. 그는 39세 때 갑작스럽게 소아마비를 앓게 되면서 심한 좌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강철 같은 의지로 소아마비를 극복하며 대통령이 되었다. 루즈벨트는 자신의 공약대로 뉴딜 정책을 펼쳐나감으로써 미국을 최악의 경제 공황으로부터 구해냈다. 그가 미국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삶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는 루즈벨트가 한 말로 그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끝에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 실패에 당당히 맞설 때 인생은 환하게 빛나는 법이다. 실패에 당당히 맞서는 당신이 되라. 실패를 이기면 당신 또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이는 부분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나 사고방식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전체를 보지 못하면 사물에 있어서도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깊이 보고 넓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깊은 사유를 통한 통찰력은 깊이 보고 넓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함으로써 전체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물을 볼 땐 자세히 관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자세히 보면 안 보이던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눈을 갖게 된다.
셋째, 다양한 독서를 통해 깊은 지식의 힘을 길러야 한다. 깊은 지식은 생각의 시야를 넓힘으로써 전체를 관조하는 눈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 자신이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사물이든 사람 관계든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전체를 봄으로써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물을 보되 깊이 보라, 사람을 대하되 깊이 보고 넓게 생각하라. 깊이 보는 만큼 새롭게 보게 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된다. 웃음은 처음 본 사람의 마음도 열게 하는 소통의 꽃이다.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풀게 하고 친근감 있게 다가가게 하는 마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도 웃으면 전혀 다른 얼굴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웃지 않으면 가까이 하기가 조심스럽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의외로 까칠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웃으면 완전히 달라진다. 예쁘고 잘생긴 데다가 웃음이 함께하면 한층 더 예쁘게 보이고 잘생겨 보여 친근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까닭이다. 웃음은 인간관계를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준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잘 웃는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중국 속담으로 웃음이 장사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 장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잘 된다. 소문 만복래라는 말이 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로 웃음이 그만큼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줌을 말한다. 잘 웃는 당신이 되라. 잘 웃는 사람은 보기가 좋다.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준다. 웃어라,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일에는 가치 있는 일이 있고 무가치한 일이 있다. 가치 있는 일이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보람된 일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 가치 있는 일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령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새롭게 발전 지향적인 일에 열정을 쏟는다든지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가치한 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이너스가 되며 사회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다. 가령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탕진한다든가 사행성을 쫓아 카지노를 기웃거리고 돈을 걸고 게임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가치한 일일 수밖에 없다. 같은 머리도 가치 있는 일에 머리를 쓸 수도 있고 무가치한 일에도 머리를 쓸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무가치한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자신을 퇴락시키는 일과도 같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가치 있는 일은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고 무가치한 일은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든다.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다.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말이다. 또한 덕불고 필유린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좋은 이웃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짐과 덕은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덕을 갖춘 사람은 온화하고 겸손하며 사람을 대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어디를 가든지 말과 행동에 진중하다. 이에 대해 도가의 창시자이자 학자이며 도덕경으로 유명한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덕망이 있는 자가 사람을 대할 줄 안다. 높게 처하려면 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한다.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사람들의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덕망이 있는 자가 사람을 대할 줄 안다. 훨씬 앞에 있어도 그 사람들은 거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덕망이 있는 누구와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세상에 아무도 그와 다투지 않는다. 노자의 말에서 보듯 덕 있는 사람이 어진 것은 바로 덕은 어짐을 의미하고 어짐은 덕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한다. 어진 마음과 덕을 기르는 데 힘써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품격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사회에서 복잡하게 얽혀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은 찌들 대로 찌들 때가 있다. 이럴 때 몸과 마음의 묵은 때를 말끔히 벗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 찌든 때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의 때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다. 단 분명히 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에는 다른 생각은 금하고 자기만 생각해야 한다. 자신을 힘들게 한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함으로써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되새길 것은 되새김으로써 자기 몸과 마음에 쌓인 삶의 피로를 풀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에너지가 축적되고 새롭고 신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오르게 된다. 이런 자기 성찰은 자신을 지혜롭게 하고 깊고 넓게 사물을 보는 눈을 갖게 한다. 사색은 지혜를 낳는다. 이는 관자가 한말로 사색의 중요성을 잘 알게 한다. 홀로 있는 시간은 곧 자기 성찰을 위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시간이다. 그러므로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갖는 당신이 되라.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을 가장 잘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라. 새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낡은 것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 것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 마음의 온도 중에서 김옥림 지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후리지아 사주 타로 상담 전화 010-5400-9431